실학의 큰 범위에서는 유학입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동아시아 3국의 국제실학학회가 이루어지고 학술 발표회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학의 연구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상당히 활발하고도 과학적이고 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실학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형님나라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실학 연구가 실학이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이 탐색을 해서 실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걸 제대로 찾음으로써 실학을 국제 세계사회 속의 학문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는 자각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게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학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실학의 개념은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시파라고 흔히 말합니다. 경세치용파란 농업생산과 국가사회 제도를 개혁해서 조선을 잘 살게 하자는, 현실에 가깝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성호이익이나 안정복, 정약용처럼 주로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근기 경기도의 실학자들이 이러한 성격의 실학을 추구했습니다. 이용후생파란 상호공을 발전시켜서 도시적인 산업, 사회를 발전시키고 부흥하자는 내용입니다. 상공업과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요.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박재가, 홍대용 같은 서울의 도시형 실학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실사구시파란 고정학적인 학문 방법, 연구 방법을 주로 추구한 학문 방법적 문제인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중국 청나라의 여러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특히 고정학적인 방법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학문 태도를 말하는 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학의 범위, 곧 학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학은 경학, 경세학, 기예학,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학이란 유교 경전을, 즉 고전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유와 개념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경세학은 민생의 현실과 제도를 바꾸어서 오늘 말로 하면 사회경제학, 사회과학을 발전시켜서 생산을 늘리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경세학입니다. 그리고 기예학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얘기인데 천문, 지리, 농업, 생산, 기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생산을 늘리고자 한 학술입니다. 실학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부터 근대 학문의 시작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학자들은 내가 하는 것이 실학이라고 말하거나 언표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애국 계몽운동가들이 우리가 지나간 동안의 학문을 살펴보니까 이기론적인 그런 관념적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 실제 학문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장지연, 신채호, 단재 신채호, 이건방 같은 애국 계몽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고 우리도 경세 이용후생의 학문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학 연구가 제대로 활발하게 된 것은 1936년경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1934년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다산을 연구하겠다. 일제도 그 문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저수를 처음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실학을 다산에서 소급해 올라가면서 수남으로 안정복으로 또 올라가면서 성호 이익으로 그리고 반계유형문으로 올라가면서 실학 연구를 하게 되고 도시형 실학, 서울에 실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활발하게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실학은 이 시기에 일제의 식민지 일제가 우리나라의 학과 성씨까지 심지어는 없애고 일제의 소속시키려고 한 그런 민족학을 단절시키는 일제의 식민지 동화 정책이 아주 강화되던 때입니다. 이러한 동화 정책의 대응으로서 우리의 학문 조선학을 부흥시키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자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더욱 여기에는 정인보, 문일평, 또 안재홍 같은 민족사학자들도 있고 백남훈, 김태준, 최익현 같이 사회주의적 이상주의를 추구했던 역사 철학 연구자들도 함께 이 운동에 적극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군국주의화되고 해서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된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에서도 우리가 식민지 제국인 일본에 의해서 근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운 문명적 근대 사회를 추구한 일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자 실학 연구를 하고 북한도 실학 연구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내의 근대적인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재적 발전론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근대지향적인 우리의 역사를 발견하고자 애쓴 내용입니다. 이때 남쪽에서는 홍의섭, 천관우, 한우근 그리고 이우성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 실학에 대한 개별 연구와 이우성 선생님에 와서 마지막으로 전체적 성격이 정리되는 연구를 했고 북쪽에서는 여기서 큰 사람들입니다. 정진석, 홍기문, 김석형, 정성철 이런 철학과 역사 연구자들이 추기했습니다. 60년대는 북쪽이 실학 연구에 더욱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게 많았습니다. 70년대에 와서부터 북쪽은 연구가 새로운 게 거의 없고 우리 남쪽에서는 상당한 질과 양에 있어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어서는 실학의 개념에 관한 논의나 또는 범위와 내용에 관한 연구가 인문적인 문사철뿐이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뿐이 아니라 사회과학, 천문, 지리, 과학기술 이런 데까지 활발하게 전개돼서 실학이 모든 학문을 다 덮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근대 분과학적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중세 후기에 역사 현실적 문제를 다루었던 실학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 실학의 성격에 접근하기가 오늘의 개념과 의식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